가난에 찌든 가족이, 절망한 청년이, 학교 폭력에 비관한 청소년이, 병든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자살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절망 속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생명은 우주만큼 소중합니다.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 매일 4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운명.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IMF를 겪었던 1998년과 카드 대란과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안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개인마다 매우 다르고 연령별, 성별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로 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울증 등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따돌림 중에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직이나 진로 등과 관계된 사회 현상적 요인으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살, 선택한 사람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살은 다른 사람의 자살로 이어지고 가족과 친구 역시 충격과 절망을 겪으며 자살의 피해자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누군가를 돕는 일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들어주는 일. 누군가는 강물을 굽어보고 아파트 옥상을 오르는 일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고용이 불안하신 분들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께서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신다면 지금보다 힘든 상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죽고 싶다는 표현은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일지 모릅니다. 혹시 무관심으로 등을 돌리지는 않으셨나요? 자살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실제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해결책을 찾을 때는 어떤 도움을 구하는 징후들이 있는데 그 징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징후를 찾아내고 전문가와 연결하는 그런 것이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 생명마저 포기하려는 이웃을 위해 노원구는 자살률 최저도시 행복한 노원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원구 생명존중팀에서는 지역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자살 예방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사업으로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에 앞장서며 이웃사랑 봉사단, 심리 상담 요원 등을 연계한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상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또는 지인의 자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한 상담과 치료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떠돌며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유지해온 영석 씨.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취업마저 실패하자 심신이 지쳐 혼자서는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렸고 급기야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는 응급실을 찾아온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의 설득으로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삶의 의욕을 되찾고 구청 지원으로 구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추운 겨울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의 자살을 겪은 최수연 씨. 살가웠던 딸이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슬픔에 빠져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자살이 자신의 탓으로만 여겨져 마음의 문을 닫았던 수연 씨는 자살 유가족 모임에 참여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은 수연 씨는 이제 하늘에 있는 딸에게 말합니다. 편히 쉬렴.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 사랑한다. 슬하에 6남매를 두었지만 30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김복순 할머니는 자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모두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 약을 먹고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흘 동안 사경을 헤매고 겨우 일어난 할머니는 방문한 주민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고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결되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이웃사랑 봉사단과 만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복지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친 마음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다친 마음에서 사람들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무조건 데리고 그 요양병원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서 5개월 동안 있는데 이 선생들이 많이 거기도 찾아왔어요. 그 요양병원에도 찾아오시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도움 받는 시작하는데 내가 이게 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 둘 키우다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여기저기 막 수술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들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를 찾아오고 나서부터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내 편 하나쯤은 있구나.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 얘기하면은 병원 자랑을 해라 그랬다고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얘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움 말씀도 많이 줄 거예요. 저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좌절, 불안, 실패를 향한 따뜻한 손길, 미소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